네, 백년화편도 너무 좋죠. 네, 백년화편 그리고 성심당. 성심당 광고도 안 받았는데 제가 대전의 아들이라 네, 진짜 맛있어요. 가성비가 아주 끝판왕입니다. 자, 오늘 두 명의 우리 3프로TV 기자분들이 이슈들을 좀 몇 개 짚어주실 텐데 먼저 급하게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하이브 사태가 또 하나 뭐가 급하게 좀 터진 게 있어갖고 요거 하나 짧게 좀 전해드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원래 오늘 중국 과잉 생산하려고 네. 이조 기자 다음에 나오려 그랬는데 갑자기 좀 그 하이브 사태 관련한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네. 그거 좀 전해드리려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그냥 보시죠. 이게 카톡 내용인데요. 누구의 카톡입니까? 그 민희진 대표의 카톡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사를 팔려고 했었느냐라는 네. 얘기가 있었을 때 민희진 대표 쪽에서는 그거 그냥 낙서다.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끄적끄적 해본 거지. 네. 진짜 회사 팔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오히려 이게 뉴진스 표절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무슨 갑자기 나한테 표절 의혹을 뒤집어 씌워서 쫓아내려 그런다. 네. 라는 얘기까지가 업데이트가 돼 있었잖아요. 됐죠? 예, 그거 지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싯 뭐 어도어를 껍데기가 된다. 그럼 권리침해 소송이 진행이 된다. 그럼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고서 하이브에다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를 하고 적당 가격에 매각을 하면서 민희진 대표님은 그 캐시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을 취득을 해라. 이게 요런, 누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대화 오른쪽이 민희진이 왼쪽이 민희진이에요. 왼쪽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준 거고 민희진 대표가 오케이 대박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민희 대표는 몰랐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 뭐 이렇게 이른바 회사 매각하려 그랬던 그 문건은 그 문건이 나왔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나 그냥 이거 한번 낙서 삼아서 한번 해본 거다. 민희 대표는 그거 몰랐다. 네. 보고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근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빼박 캔트 아닌가? 그런 거 같아서 제가 급하게 그렇죠. 좀 준비를 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공개가 됐지? 그러니까 하이브 쪽에서 이제 그 감사를 좀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처를 밝히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 민희진 대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는 이제 뭐 다시 뭐 이렇게 이쪽은 이제 아예 그냥 끝난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떻게 출구 전략을 하이브가 짤 거냐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일단 민희진 대표는 뭐 아웃이 되는 건 뭐 민희진 대표가 아웃되는 거는 원래 그냥 기정사실인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민희진 대표는 이제 뉴진스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하이브 쪽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그 뉴진스를 통해서 어도어를 탈취하려고 했다. 외부에다 팔려고 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번에 좀 공개가 된 겁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막 상상만으로 보기에는 민희진 대표가 그러면 이렇게 그냥 물러나는 걸로 끝날 거냐 아니면 민희진 대표가 또 뭔가를 갖고 있어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냐 요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그림은 이제 뉴진스가 나타나는 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뉴진스가 누군가의 편에 이제 서면서 전면에 나서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회사끼리의 어떤 그 대표이사들끼리의 갈등 그리고 자본의 갈등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뉴진스가 움직이면은 좀 팬들한테 상처를 좀 많이 주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 그 이전에 하이브가 주장했었던 민희 대표가 이제 어도어를 탈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이게 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요거는 굉장히 큰 이른바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요거 먼저 좀 급하게 전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과잉 생산 관련한 중국의 과잉 생산. 그러니까 이게 제일 미중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통상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요새 핫한 키워드가 중국의 과잉 생산입니다. 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완전히 가고 있는 게 있고
이게 이런 분위기가 그럼 중국을 막으면 우리가 좀 뭘 팔 수 있나? 전기차를 팔 수 있나? 요런 관점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이게 네. 결론입니다. 그러면 사안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의 과잉 생산 논란은 최근에 미국의 그 옐런 장관이 그 중국을 가서 10년 전에 중국산 저가 철강이 넘쳐났었고 전 세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발동을 해서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지금이 평균 관세율이 한 7.5%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무역부 대표가 중국 조선해운 물류 쪽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 뭐 $1,000도 안 되는 전기차 막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 점유를 너무 빨리 한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조사를 한다 그랬고 네. 중국에서는 그럼 유럽산 포도주에다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 이거는 프랑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로 예. 좀 더해서 이거 뭐 보조적인 정보가 될 수 있을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요즘 4월 들어서 유럽, 특히 예. 영국과 독일 쪽에서 그리고 EU에서도 중국 간첩, 그러니까 중국 스파이를 잡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전에는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좀 있었고. 근데 원래 이제 스파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다 뭐 있는 걸 서로 모르는 척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최근 들어 영국에서도 뭐 국회의라는 어떤 직원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 정보를 빼돌려서 저 중국으로 보냈다든지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산업 스파이 비슷한 것들 이런 뉴스들이 중국 뉴스들 중국인이 이제 간첩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런 뉴스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시그널로 우리가 그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 와, 예리하십니다. 정프로 이렇게 또 봤습니다.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 같은 거였는데 네.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뉴스다. 이 그물망처럼 이어진 이 메타 분석이라고 할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반론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중국의 반론은 중국의 반론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오래된 얘기예요. 한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과잉 생산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가 오늘 그걸 따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중국의 정책들을 보면은 네. 과잉 과잉 생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거의 한 2008년부터 10여 년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과잉 생산은 맞아요. 근데 과잉 생산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네. 국가가 너무 다른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너무 높다. 음. 그러니까 이걸 좀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다 팔아먹냐?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과잉 생산돼서 사실 물건 싸게 팔면은 뭐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생산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 산업을 이렇게 뭐 못하게 해가지고 점유율을 너무 넓게 가져가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미국의 첨단 반도체는 너네 80%가 니네 아니냐. 그럼 니네가 과잉 생산이냐. 아니면 돼지고기, 농산품 이런 거 너네 엄청 수출하고 네. 니네 보조금 엄청 주지 않냐. 그러면 그거를 과잉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다른 프레임은 뭐냐면 이 나라가 너무나 과잉 생산을 많이 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너무 많이 판다.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기차 파는 비중이 거의 없다. 다른 나라로? 예, 독일, 일본, 한국 전기차 얼마나 전 세계에다 많이 파냐. 자기네가 뭐 팔아봐야 전 세계에다 얼마나 판다고 그런 얘기 하냐. 그러니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자동차의 점유율은 사실상 안 잡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유럽에서도 거의 한 7% 정도? 그러니까 현대차 파는 것만큼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 네. 근데 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잉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엄중하게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시장 경제요? 예. 중국이요? 중국이 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럼 아예 그냥 국가 시스템을 서로 다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기업들도 그렇게 통제하지 않고 가면 그럼 뭐 좀 인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국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 중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중국이 예. 기업들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뭐 국유 기업들을 이렇게 쓰지 않고 기업들이 알아서 생존할 거면 생존하고 뭐 망할 건 망하고 이걸 그냥 냅두면 괜찮은데 예. 중국은 뭐 하나 다른 나라 무슨 산업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냥 그 산업에 뭐 원가 이하로 계속 뭘 해줘 갖고 예. 그 나라 산업 망하고 나면 이제 다시 뭐 가격 돌려놓고 이런 식의 뭘 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딴 나라들이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정말 산업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국가별로 살펴보니까 정책 건수가 중국 같은 경우가 1등이 맞아요. 3,770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업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디냐? EU입니다. 음. 3,221건. 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네. 2,755건. 그러면은 중국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아니 우리만 줬냐? 너네는 안 줬냐? 이거 봐라. 우리가 3,700건으로 많긴 한데 EU 3,200건, 네. 미국 2,700건. 그러면은 니네도 안 주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거를 다 보지 말고 좀 진짜 과잉 생산인지를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자. 품목별로 살펴보자. 근데 이거는 품목별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래서 멘트에서 좀 봤어요. 멘트에서 보면은 그 중국의 장안자동차 회장 주화롱 장안자동차 회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2025년 중국은 1200기가와트시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현재 생산 능력은 4800기가와트시다. 네. 그러면 필요한 게 1200기가와트인데 생산 능력이 4800기가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량의 4배나 되는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CRU 그룹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 능력이 1500기가와트시인데 네. 전기차 2200만 대에다가 공급이 가능한 규모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산 배터리 수요는 636기가와트시밖에 안 돼요. 근데 배터리 생산력이 1500기가와트시다. 그러니까 네. 숫자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이 숫자가 다르다는 게 이제 아까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의 2배 반을 이미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2027년이 되면 배터리 생산량이 수요의 4배에 달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난 중국은 예. 이제 아까 이제 스파이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자기네 나라가 글로벌하게 가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막 훔쳐와서 자기네가 막 그냥 저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아. 어떤 규제가 없어. 그러면 사실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열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냥 그렇게 훔쳐온 건 자기네 뭐 시장 크고 하니까 막 자기네 나라 안에서 써. 예. 오케이. 그럼 그것까지 우리가 못 막는다 이겁니다. 예. 그러나 막 훔친 기술로 다시 그 나라의 원천 기술이 있는 그런 나라에 막 수출한 이런 것까지는 못하게 하는 게 맞지 그렇죠.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프로님 말씀이 맞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굳이 그동안 다 나왔던 그 당연한 얘기를 준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뭐 다시 생산하는 규모도 엄청 큰데 말을 좀 얘기를 이어가면은 네. 태양광산업협회, 중국 태양광산업협회입니다. 전 세계 태양광 설치 규모가 230기가와트고 올해는 한 400에서 500기가와트를 설치할 전망이다. 네. 그런데 중국의 태양광 생산 능력은 올해 말 1테라와트에 죽박할 거다. 전 세계가 써봐야 빨리 성장하면은 500기가인데 네. 이미 설치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은 1테라와트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도 아니라 중국의 태양광 산업협회가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막 폭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막기가 쉬울 것인가라고 보면은 이렇게 그 중국의 이 1테라와트는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남아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동남아에서 만들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가격 보시면은 폴리실리콘 가격 지금 폭락한 거 보이시죠?
거의 70% 폭락했고 모듈 가격 와트당 1위안 반토막 났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는 너무 싸서 울타리 만들 거면은 차라리 패널 갖다 쓴다고. 네네네. 그리고 그게 지금 미국에서 연간 35기가와트 태양광 신규 설치되는데 지금 그 재고로 쌓아놓은 것만 거의 한 55기가가 수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동남아에서 우회 수출되는 것에 관세를 매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놓은 게 연간 35기가와트 하는데 55기가와트 이미 사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생산 설비가 1테라와트 돼 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미국에서 알았어. 그럼 우회 수출도 다 막을 거야. 그래갖고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국이 진짜 막냐? 이게 작년에 이거 네. 다울투자증권에서 정리한 얘기인데 네. 작년에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다 공장 지은 거. 네. 그러면 동남아 우회 수출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예, 그것만 더하면 2기가, 5기가, 1기가, 5기가, 5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신규로 나온 것만이잖아요. 그럼 이게 18기가와트죠. 그러면 지난해 전체 연간 태양광 설치 규모가 35기가와트인데 네. 거기 절반 정도 되는 신규 증설 물량이 작년에 발표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이죠. 네. 그리고 진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미국이 진짜 막으려고 하는 거 맞나? 막으려고 했으면 이 공장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광잉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그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이제 알리테무 문제를 과잉 생산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산하고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해외로 잘 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밀어낼 때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알리테무가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알리테무의 방식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쁘게만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테무가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뭐 단순히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테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저가 입찰을 받습니다. 판매자로 하여금. 이 물건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예.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입찰가 낮으면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어. 워낙 공급자가 많잖아요. 네네. 이미 과잉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 과잉 생산당 공급자 중에 최저가 입찰하는 애들만 뽑아냅니다. 네. 만약에 쿠팡이 이거 했으면은 우리나라 난리 났었을 겁니다. 그렇지. 갑질한다고. 갑질한다고. 네. 그렇게 하고서 뭐 배송이 지연된다거나 네. 고객 불만이 잘 처리가 안 된다. 네. 그러면 거기다 그냥 벌금을 왕창 때려버립니다. 생산자들 되게 힘들겠네 거기. 엄청 힘들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진짜 막 마른 오징어 쥐어 짜듯이 짜가지고 네. 최저가를 만들고 팔 때는 어떻게 파냐? 그냥 나가서 물건을 지금 온라인에서 물건을 산다는 거는 네.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자체를 못 보잖아요. 네. 일단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고비를 쓰는데 페이스북에다만 1조 6천억을 그냥 광고비 막 풀어가지고 절대 광고를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봅니다. 와 진짜. 예. 너무하더라. 광고가 정말 나는 뭐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뭐 인스타를 보든 넘기다 보면 계속 테무 알리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잉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를 하는 플랫폼에서도 과잉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이쪽에서는 최저가 입찰에 경쟁을 시켜가지고 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생산 설비의 물건들을 해외로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과잉 생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잉 생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우리 보면은 중국이 저렇게 과잉 생산 너무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남 얘기하듯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이 과잉 생산하고 있는 부분만을 때리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과잉 생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미국이 전체 수입하는 철강 중에 네. 중국 비중이 2.3%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거기다 관세를 3배를 때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약간
좀 말이 앞서는 뭐 그런 정치적 수사 레토릭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알루미늄은 전체 수입 물량의 3.7%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조선에 대한 조사한다 그랬죠. 미국은 조선업 자체가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연안 선박은 자국 내에서만 만들도록 돼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럼 그거 이상 되는 조선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요. 그런 거는 그냥 수입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조사하겠다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과잉 생산 아까 전에 정프로님이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지난 한 10여 년 기간 동안의 그 불공정했던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한 정교한 전략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렇게 할 문제인가? 그리고 뭐 미국 자동차 시장에 뭐 중국 전기차 거의 팔리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좀 세게 관세를 뭐 올리네 아니면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하네 미국에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것도 다 관세를 물리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잔치만 좀 하는구나. 말잔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으로 연결이 되는데 네. 어떤 것을 타겟으로 말을 하느냐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유권자들을 보고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진짜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타겟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중국의 과잉 생산된 분야를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중국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 또 때려요? 아까 이 때리는 거의 목표가 네. 이게 진짜 중국의 과잉 생산된 부분을 때리면 중국의 과잉 생산을 때리겠죠. 음. 근데 미국 내에 여론이 좋은 걸 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중국산 철강 제품 우회 조사 여부를 4건이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맡고 있다고요. 아, 지금 미국이 조사하는데 야, 한국 거 이거 혹시 중국 건데 한국에서 저 포대가리 해 갖고 오는 거 아니야? 그거 일단 4건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미국은 중국을 때리는 게 아니고 자국에서 관련된 데를 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국 수출에서 445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21년 만에 한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됐어요. 진짜요? 우리나라 무역 흑자국.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다고요. 그래요? 예. 그전에는 중국을 상대로 벌었었는데. 네. 지금은 미국을 상대로 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철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쪽에도 자국 뭐 중국도 뭐 다 자기 뭐 보호무역하고 자기 보조금 주고 막 이러고 자기네가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역 루트를 미국으로 바꿔서 미국을 상대로 지금 최대 무역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건 괜찮은 일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수순이다 그래갖고 주식시장에서도 미국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미국은 중국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수출 많이 하는 애들 그냥 때린다. 그렇게 될 수 있죠. 혹은 뭐 우리나라 산업에 조금이라도 악영향 미치는 애들은 그냥 한번 조져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해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27개국이고 수입 규제 건수가 작년 상반기보다 7건이 늘어났는데 네네. 이 가운데 대한국 수입 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55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5건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요. 그 품목별로 보면은 철강금속도 있고 플라스틱, 고무, 섬유, 화학, 전기전자, 기타 이런 게 있어요. 하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과잉 생산 부분이 있고 과잉 생산에 대한 대응이 있는데 대응을 하는 게 중국의 과잉 생산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 자국에다가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 과잉 생산 때려잡는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미국에 영향이 있는 애들만 잽들을 날리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그 때려맞는 데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꽤 많이 때려맞고 있다. 맞을 것 같다. 맞을 가능성이 꽤 있어 높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과잉 생산 부분은 우리가 알아요. 미국이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면은
하하. 이게 만만치 않은 게 될 거고 뭐 수출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네. 그 다음 단계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아까 전에 그 정프로님이 설명했던 중국의 성공 방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앞으로 이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중국이 2027년까지 산업 설비 투자를 25%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거 하고 있거든요. 산업 네. 설비 투자. 산업 설비 투자는 제조업이죠. 네. 그러면 제조업 더 과잉 생산하겠다는 거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올해 1분기 GDP를 보더라도 산업 생산 투자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렇게 힘든 그 과잉 생산인 상황에서 또 이걸 과잉 생산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게 되게 큰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이번에 중국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석이 분분했던 부분이 고품질 발전이라는 단어였어요. 고품질 발전이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 방식이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뭐 남의 기술 받아다가 막 보조금 막 때려 넣어가지고 막 설비 엄청나게 늘려서 단가 떨어뜨려가지고 가격으로 그냥 승부 보는 거. 네.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중국은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그런 과잉 생산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네. 고품질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산 과정에서의 네. 생산 효율성, 탄소 배출 저감, 협조, 녹색, 개방, 공유 요게 고품질 발전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싼 거를 통해서 생산 많이 하는 문제는 이미 중국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생산의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저가 자동차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기가팩토리처럼 생산 쪽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규모의 경제 방식이 아니라 네. 훨씬 더 고도화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단순히 과잉 생산이 아니라 진짜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과잉 생산을 대응하는 목소리들이 과잉 생산이라는 부분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국에 있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 게 있는 거고 네.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양쪽을 다 상대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생산기술 혁신을 통해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고 네. 통상정책을 통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 취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또 뒤에 또 다른 아이템 준비하고 있는 이주호 기자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에게도 시간을 달라.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주호 기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